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결혼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탈무드의 이제 유태인들의 삶의 지혜, 거기에 보면 이 말이 있다는 거죠. 결혼은 어떻게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혼은 어떻게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그 반대죠. 결혼을 굉장히 신속하게 해요. 어떤 이유에서? 나이가 들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그래, 뭐,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결혼을 합니다. 신속하게 해요. 근데 이혼은 어떠냐? 이혼은 오히려 신중하게 합니다. 자,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는 이미 어떤 신뢰가 깨졌거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심각하게. 장난으로 하는 거 말고요. 그런데도 이혼을 못 하는 거죠. 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 아니면은 이혼 후에 삶이 두렵다거나 그런 또 다시 그러니까 이혼 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 미래의 불확실성 그런 것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고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요,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라는 제목으로 해서 컨텐츠를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정생활, 아니면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과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을 시리즈로 올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를 할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결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조건만 보고 결혼한 사람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A, B, A랑 B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A는 다 여자입니다. 다 여자입니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사례가 많은 거예요. 이게 뭐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거나 이게 뭐 여성만 이렇다, 남성이 이렇다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성에 동일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은 여성입니다. 둘 다 여성이고, 자, A하고 B입니다. 자, 이 사람은 두 사람 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대학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둘 다 나왔고요. 그리고 이분의 꿈은 교수. 이분의 꿈도 교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사람의 꿈은 교수입니다. 교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전도 유망한, 그러니까 뭐 아주 뭐 독보적으로 그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계속 그쪽 학문을 계속 파면은, 뭐 교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자, 근데 이분들이 결혼한 나이는 언제였냐? 30대. 이분도 30대고 아마 초중반. 자, 이분도 30대 초중에 결혼했습니다. 자, 두 분 다 30대 초반 중반에 결혼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굉장히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미모도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었어요. 두 분 다. 미모도 뛰어난 분이셨고, 그리고 가정 환경이 다 유복했어요. 다들 집안이 다 유복한 집안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유복하다는 말씀이고요.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니까. 두 분 다 이렇게 너무 비슷한데요, 이게?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냐면, 배우자를 만난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연애에서 만났습니다. 이분도 연애를 해서 배우자를 만났고요. 이분도 연애했고 이분도 연애를 했습니다. 완전 똑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똑같은데,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자, 이 두 분들은요. 자, 첫 번째 분 볼게요. 이분은요. 조건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분의 속마음은 제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사랑했겠죠, 여러분. 사랑 안 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순 없으니까.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게 정말 진정한 사랑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감정을 착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A 여성은 그 조건을 굉장히 따졌어요. 상대방의 조건. 어떤 조건을 따졌냐면 나는 교수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여성분은요, 꿈이 교수예요. 자기 꿈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사람을 결혼 상대자로, 결혼의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하냐면,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나눌까요? 이렇게 나눠서, 자, 이분의 배우자는, 남편은 대학교고요. 대학교가 CC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교고, 이분도 그대로 하면 교수가 되는 분이에요. 같이 이제 석사 과정에서 만났을 거예요. 아마 대학원에서 만났고, 나이가 좀 더 많았죠. 아무튼 30대고, 집안도 뭐 유복해요. 동일해요. 연애에서 만났죠. 자, 유복한 집안. 근데 이 남자분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냐면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그 대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물론 자기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위에서 누가 끌어주느냐. 특히 교수라는 자리가 공석에 나지 않으면 뽑을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전략적으로 아예 석 박사를 할 때부터 전략적으로 해야지 교수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주워 들었습니다. 예. 사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석박사를 할 때부터 내가 선택하는 전공의 그 자리의 교수님이 자리가 빌 건지 말 건지까지 다 치밀한 계산을 하에 그 전공을 선택하고 그걸 밀어줄 수 있는 교수님의 후원 하에, 지지 하에 유학을 갔다 와야지만 겨우 갔다 와서도 바로 되는 건 아니죠. 계속 뭐 다른 학교에 시간 강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겨우 내가 원하는 학교에 그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운이 좋고 아주 뛰어나야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이 선택한 애인녀가 선택한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교수이고 원로 교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결혼했습니다. 그걸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A라는 여성분은.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결혼을 했죠. 연애 결혼 해가지고 주변에서는 이제 아마 결혼을 하고 유학을 가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유학을 가려고 생각을 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 집안도 부유했어요. 부유했으니까 아주 그 선남선녀가 결혼했다고 주변에서 엄청 축하를 해주고, 뭐 여러분 결혼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단 오고 뭐 그런 거, 예단 예물 막 엄청난 것들이 오고 갔습니다. 예, 양쪽 집안에서. 근데 결혼을 했죠.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그쪽에서 여러분 이게 제가 아는 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에서 이제 시댁이죠. 시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서서히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시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이 뭐 여자가 무슨 공부를 그렇게 계속하냐. 그냥 나랑 같이,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랑 같이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그러자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굉장한 자기 여성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아 성취 욕구가 굉장히 강한 분이었고, 그리고 또 능력이 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시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뭐 시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결국은 남편도 자기의 뜻을 아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아는 그 남편조차도 결국은 이제 자기 부모님 의견에 가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분은요, 선택을 합니다. 그래,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이 결혼 일단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박차고 나가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내 일, 자아 성취, 그거를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셨습니다. 고민을 하셨는데 이분이 선택한 거는 결국은 이혼을 선택하셨죠. 그래도 빨리 이혼하셨습니다. 빨리.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빨리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유학을 갑니다. 본인이 원했던 대로 유학을 가고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무사히 받았고 또 한국에 돌아왔고 지금은 교수님이 됐습니다. 원하는 교수님이 됐어요. 물론 다시 재혼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혼한 상태로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뤘죠. 이뤘습니다. 자, 그럼 B녀를 볼게요. B녀는 여성이고 대학 서울에 대학을 나왔고 꿈이 교수고, 자, 그리고 30대 초중반에 유복한 집안의 여성이었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이분도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별로 그 조건을 그렇게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은 굉장히 집안이 유복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남자의 조건이란 거에 대해서 남편감으로서 어떤 사람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죠. 근데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분의 남편은 자, 대학이긴 한데 지방대입니다. 지방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그렇게 썩 좋은 지방대는 아니에요. 지방대인 남편이고, 남편은 그냥 뭐 대학을 졸업하고 딱히 그냥 뭐 학원 선생님. 자, 이분은 학원 선생님을 하시는 분이고 그다지 그렇게 뭐 교수가 되고 싶다거나 그런 건 전혀 생각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냥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에 만족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나이는 이제 비슷했어요. 30대 몇 살, 한 3, 4살 더, 남자분이 한 3, 4살 더 많았고요. 그리고 가정은 그렇게 유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집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애 결혼을 했죠.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이분은 별로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은 교수를 하고 싶어 했고, 근데 남편의 조건 같은 건 별로 따지지 않았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남편이 좀, 이렇게 조건을 봤을 때,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제3자이기 때문에 이분의 진심은 모르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남편의 스펙이, 그냥 스펙이라고 하겠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조건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자, 학교도 지방대에 좀 우리가 잘 모르는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그냥 학원 선생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전문직도 아니고 약간 그렇잖아요. 그런 점들이, 이제 이분이 보기에는 이 부분을 좀 보강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학을 갑니다. 이 남편을 데리고, 본인은 대학 교수가 꿈이기 때문에 유학을 가는 게 당연한데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아이도 낳았어요. 아이도 한 명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유학을 갑니다. 유럽으로 유학을 가요. 근데 그 돈을 누가 내느냐? 남편이 경제력이 별로 신통치 않았단 말이니까 유학을 갈 만큼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온 가족이 다 유학을 갈 만큼의 경제력은 안 됐기 때문에, 자, 남편의 경제력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시댁의 경제력도 평범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걸 대줄 능력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본인의 집, 자기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유학을 갑니다. 근데 그 유학을 간 게요,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비, 둘 다 공부를 해요. 둘 다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아이도 있잖아요. 아이도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들. 이 두 부부가 아무런 경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친정 부모님한테 의존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도 그때는 꿈이 있으니까. 왜? 여기서 박사학위만 따고 한국에 돌아가면 교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정 부모님도 뭐 유복하다고는 하지만 무슨 재벌이는 아니기 때문에 돈을 대주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도 자기 자식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사히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수 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두각이 좀 나타나야 되고, 가기 전부터 그런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갔다 오면은 박사학위를 따고 오면 대학교 교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갔다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한국 현실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이 남편분은 본인이 별로 교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와이프 때문에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다지 큰 어떤
욕망이나 어떤 의욕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왔잖아요. 왔으니까 시간 강사하고 했죠. 그러니까 별다른 또 경제 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이 집안이 유복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뒷바라지 하느라고, 유학 뒷바라지 하느라고 많은 경제력을 낭비했고, 근데 또 갔다 왔는데도 마땅한 직업을,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갖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 강사는요, 길에 뿌리는 돈이 굉장히 많고요. 그걸로 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소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분은 이혼하진 않았어요. 이분은 이혼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가정은 유지하고 살지만 후회하는 거죠. 자, 이분은 뭘 후회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A녀와 B녀는 어떤 잘못을 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자, 먼저 첫 번째 A녀를 볼게요. A녀는 뭘 잘못했죠? 그러니까 뭘 실수한 거예요?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한 거죠. 조건만 보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결혼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신중하다는 건요, 조건을 보고 결혼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맞춰서 결혼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분은 조건을 봤어요. 철저하게 따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될 사람의 직업까지 따졌고, 그 집의 경제력까지 다 보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죠. 자기가 원하던 삶이 아닐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분은, 결혼을 신중하게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혼은 신속하게 했어요, 이분은.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B녀는 어떤 잘못을 했나요? B녀는 조건을 따지지 않았죠.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 현실은 어땠어요? 실제 현실은, 자, 과연, 제가 여기서 의문을 품는 점이 이 점입니다. 자, B녀는 과연 B남을 사랑했을까요? 본인은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사랑하는 감정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B녀는 B남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B녀는 B남의 외모를 사랑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B녀가 저지른 실수 중에 큰 게 뭐냐면, B남의 조건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기랑 비교해봤을 때 많이 뒤처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B남이 원하는 일이 아닌데, 자, 석사 대학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시켜요. 그걸 자기가 뒷바라지 해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B남이 원하는 일이 아닌데, 유학까지 같이 갑니다.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기어코 따게 만들죠. 자, 이건 누구의 바람이었어요? B녀의 바람이었죠. B남의 바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B남은 그냥 학원 강사하는 걸로 만족해 했단 말이죠. 근데 B녀가 그거에 만족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욕심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욕심으로 남편을 데리고 유학을 보냈고, 갔다 왔는데, 결국, 뭐, 나이는 먹고, 교수 자리는 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방을 전전하면서 길에 돈을 뿌리면서 다니는 생활이 된 거죠. 만약에 B녀가 B남을 정말 사랑했다면, B남이 원하지 않는데도 막 석사 공부시키고 박사 유학 보내고 대학 교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를 만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죠. 정말 B남을 사랑했다면. 그러니까 B녀가 한 실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B녀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후회스러운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그것도 경제력도 많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지금은. 그러니까 B녀는 결혼도 신중하게 하지 못했고 이혼도 신속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자, 결혼은요, 여러분, 조건을 보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건을 보고 한 결혼은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 조건이 안 맞잖아요? 제가 말했죠. 인생은 굴곡이라고 했어요. 인생은 에너지의 흐름인데 내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분명히 내려갈 때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조건이 틀어질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저 사람을 뭐 과대평가했거나 그러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조건이 안 맞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힘이 없다니까요. 동력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시겠다면 모르겠지만 결혼을 할 때는요, 반드시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혼을 신중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결혼을 신중하게 하라는 게 조건을 보고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조건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나랑 인생의 방향을 같은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동지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결혼의 상대자는 동지를 찾는 겁니다. 나랑 뜻을 같이 하는, 나랑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인생에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그 가치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신중하게 고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면요, 결혼하지 마세요. 예, 결혼을 신중하게 하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결혼, 비혼, 결혼 생활, 이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이거 음악 듣는 거 아니죠? 이거 마이크입니다. 이게 제가 아직 마이크를 장만하지 못해서 이어폰으로 여기 연결해서 마이크 하고 이제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을.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분이 이게 무슨 음악 들으시면서 얘기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재밌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카페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아직은 카페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고 그런 소통하고 만나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만들었고요. 지금 가입을 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아직 메뉴나 그런 게 완비되진 않았지만 최대한 반영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지. 자, 여러분, 근데요, 제가 말을 다 못한 게 있어서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근데 저기 설명드린 A녀, B녀가 있잖아요. 그런데 A녀하고 B녀가 저거는 지금 저분들이 50대이기 때문에 저분들의 30대 이야기니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저분들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20년이 지났죠. 지금 A녀는 지금 이제 혼자죠. 아직 이제 미혼인 거죠. 미혼인 상태로 혼자 대학 교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B녀는 대학 교수가 되지는 못했고 그냥 이제 시간 강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봉사활동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저분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할지 만족할지는 모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요 변하지 않을 순 없어요. 변하는 게 성장하면 좋겠지만 성장하는 방향으로 변하면 좋겠지만 아무튼 사람은 변해요.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내가 20대에 했던 생각이랑 30대의 생각, 40대의 생각, 50대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본인이 결혼할 때 했던 선택, 그리고 결혼한 후에 내린 선택, 그런 것들이 50대의 그분들에게는 그 선택에 지금 만족하는지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A녀는 지금 교수님이 됐지만 자기의 가정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 50대의 삶이 됐을 때 자기가 그걸 후회하냐 안 하냐. A녀는 이혼을 안 할 수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혼을 안 하고 정말 그냥 그 가정주부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근데 솔직히 가정주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20년의 시간 동안 다른 뭔가를 할 수도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유학을 못 갔을 수도 있지만 다른 가능성이 있었죠. 근데 그때 이혼한 걸 후회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50대가 된 지금 A녀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삶이 더 좋은 거냐, 어떤 삶이 옳은 거냐, 그거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자신들의 한 선택을 지금에 와서 후회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삶은, 우리 인생은
변하는 거고 우리 생각도 변하기 때문에 조건들도 변하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